안녕하세요,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좀 소음이 있죠. 제가 야외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면, 실리콘밸리는 자율 출퇴근제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의 의미는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면 되고, 직장에 나오고 싶으면 직장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무실에 나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있다가 잠들고 계속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가끔 오피스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나오고 싶은 날 나오면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의 직장 근무 환경의 특징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좋으면 연말에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는 거고, 성과가 별로면 보너스가 안 나오고 심지어 연봉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돈으로 사람을 나중에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사람이 누가 감시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군가 계속 감시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 사원증을 한국 회사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는 게이트에서 찍고 나오죠. 그러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찍히고, 그거에 따라서 야근비가 나오고, 그리고 야근을 안 하면 상사가 쪼고, 그리고 일할 때도 내 모니터를 상사가 지켜보면서 일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그랬었죠.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없죠. 자율적으로 일하고 오로지 성과에 따라서 매우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서구식 문화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한번 그 아시아인 상사 밑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특정 국가 출신 또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기하면 또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나고 자라서 아시아에서 직장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잠깐 하고 미국 취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저를 막 감시하더라고요.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아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랑 좀 한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붙었었냐면, 제가 그냥 미국식으로 좀 얘기했어요.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감시하지 않는데 너는 너무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상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사람을 인사과에 신고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사람 모니터를 막 뒤에서 보면서 감시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그렇게 하고 그 회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미국식 문화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에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사는 이유는 이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워라밸이 좀 좋고, 누가 감시하지 않고 스스로 일할 수 있어서 그런 곳에서 저는 일할 때 좀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사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하다가도 사실 오전에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 점심을 먹고 지금 잠시 좀 나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회사 앞을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앞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있고, 그 산책하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옆에 그 아름다운 야생화가 길가에 저렇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야생화가 피어 있어서 그냥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행복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삶과 너무 다르죠. 미국에서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해봤지만
아시아의 직장 근무 환경과 이 미국의 직장 근무 환경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마인드셋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아시아가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에서 잠시도 사람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일을 시키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서 여기서 일하면 좀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 여유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돈이죠. 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대국, 그리고 원천 기술을 거의 모조리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할 때는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할 때 엔지니어링적으로 특이한 생각, 어떤 수학 물리 공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뭐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서로 그림 그리면서 스케치를 해보고, 이 기술 어떤 것 같아? 뭐 수학 공식을 쓰면서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드라이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이제 동료들이 괜찮은 생각 같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같이 회의한 동료들하고 특허를 걸어버려요. 특허. 왜냐면 그게 괜찮은 생각이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특허를 걸어야겠죠. 특허를 걸어요. 특허를 걸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 그 생각, 수학 공식만 가지고 특허를 걸 수는 없어요. 그게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변호사비가, 정확히 말하면 변리사비죠. 변리사비가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드는 거란 말이에요. 특허를 하나 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3D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그 프로덕트를 생산해 보기 전에 가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것을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건 별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그런 시뮬레이션 뭐 그런 게 전공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걸 프로토타이핑을 해봐요. 3D 공간에다가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작동을 시켜 봅니다. 실제라기보다는 가상 현실 안에서 된다 안 된다 딱 그거는 딱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특허를 바로 걸어버려요.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들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진짜로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진짜 피지컬한 물리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미국이 이런 첨단 제품의 아주 소량의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하청 국가가 일본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제조 하청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과학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택해서 소량 뭐 한 500개 만들어보고 1000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일본의 소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죠.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일본이 그래서 과학기술이 아시아에서 제조하청할 수 있는 제조하청 국가 중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인건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초반에 뭔가 신제품이 나올 때 그것을 구현해 볼 때 제조하청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된다 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초반 시장을 공략하죠. 전 세계 시장을. 그래서 일본에다가 대량 생산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고퀄리티의 부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이제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정말 대량 생산 요거 들어갈 때는 이제 대만이나 한국 중에 선택해서 이제 대량 생산 넣는 거예요.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뭔가 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엔지니어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미국에서 일할 때는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하다가 피곤하면 밖에 나와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뭐 몇 시에 이 사람이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창조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그냥 회사 근처 산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시락을 싸들고 나와서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본인의 취미생활인 뭐 사진 찍기나 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있다 보면 사람이 좀 창조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시아에서, 제가 특히 한국에서 일할 때는 아시아가,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원천 기술이 없어요. 원천 기술이 없고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설계도를 생산 하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하다 보면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어차피 설계도나 아이디어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야근이 많죠. 그리고 일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할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불량품 없이 그 수율이죠. 수율 뭐 100개를 만들면 97개 이상 불량 아닌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세팅, 공장 세팅 뭐 이런 걸 하고 공장 돌리는 거를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에서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 창조적인 생각하기는 힘들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박봉인 거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계속 이 길을 걷다 보면 미국에 정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제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그런 비결들을 많이 알려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미디어의 외신 보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한국의 미디어는 굉장히 반미적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왜 그런지.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뭐 거의 한 20대 후반까지 한국에 살았어요. 한국에서 학부도 나오고,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직장 생활도 한 2년 정도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어느 정도 잘 알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당시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소위 말하는 우성향이었어요. 우파적. 그래서 한국의 우파는 친미적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친미적이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틀면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미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이 뭐고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시사 프로 같은 데서도 그 시사 프로그램 PD들이 막 실리콘밸리 같은 데를 막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와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 같은 데 찾아와서 막 취재를 하고 미국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막 분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게 포커스였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우성향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한국 사회에
메인이었던 우성향 정권들이 모든 사회는 약간의 부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가에서는 반미가 굉장히 큰 열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성세대들은 다 우성향이고 친미적인데 젊은 세대 대학생들이 반미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부도덕함,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당시 젊은 대학가에서 반미가 열풍이었고, 뭐 학생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또 기억나는 게 학생들이 대학가에서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했었습니다. 미국 물러가라,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하고 뭐 미국 물러가라, 뭐 이런 데모를 많이 했었고, 막 학생들 깃발을 막 휘둘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깃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구하자, 뭐 이런 깃발을 막 나부끼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가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가에서 그런 다 반미 운동 하다가 막 경찰에 잡혀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한 다리 건너서 선배들한테 뭐 들으면 그 반미 학생 운동 하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북한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북한 간첩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한 것도 드러나고 막, 그래서 감옥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세대죠. 제가 그걸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40대 50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에요. 이제 기성세대가 됐어요. 근데 기성세대라고 하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기성세대는 우파였는데,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다 좌파예요. 반미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밀고 있는 물결은 강력한 좌파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급속히 좌파적으로 되고 있고, 사회주의적으로 되고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의 대한민국이에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우파의 대통령이 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강력한 좌파의 흐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켜거나 아니면 뭐 개인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인스트림, 한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미디어 뉴스들이 매우 좌파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좌파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좌파입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좌파에게 다 장악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좌파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미디어에서 보는 미국의 모습은 많이 좌파적이에요. 많이 반미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의 미국도 미국이고 지금의 미국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미국이에요. 딱히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좌파의 시선으로 보면은 미국의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리고 우파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의 긍정적인 것만 보이겠죠. 정치란 게 그런 거고 미디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이라기보다 많이 우편향된 미디어였죠. 근데 지금의 미디어는 살짝 혹은 많이 좌편향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보면 미국은 항상 인종차별로 가득하고, 미국은 총기 문제로 가득하고, 미국의 어떤
정부나 미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기업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계속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갈 길이 막혀요. 미국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것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미디어가 우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점들을 막 취재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미국에 이러이러한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한국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미국의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한국에서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신문 칼럼에서 본인들이 미국에서 보고 들은 최신 첨단 기술을 자주 소개했었고 한국이 뭘 배워야 되는지를 자주 언론에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한국 뉴스를 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한국 뉴스를 저도 가끔 보거든요. 한국인이고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가끔 제가 한국 뉴스를 보는데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뉴스는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반미적이에요. 미국의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보여준단 말이야. 특히 얼마나 반미적이냐면 미국에서 무슨 문제 생겼다고 보도하는 한국 그 방송들 보면은 그 미국 사회에서 글쎄 미국을 한 100으로 본다면 가난한 하위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못 사는 동네만 콕콕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 동네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한국은 안 그런가요? 한국도 빈민가 가면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요. 뭐 거지나 빈민가, 뭐 홈리스, 범죄 등 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건너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반미적 좌파적인 뉴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파에 빠지면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 제 채널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꽤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치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로지 미국 성공과 미국에서의 진출, 좋은 연구를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좋은 연구를 놓치게 됩니다. 좌파에 빠지면 본인이 미국 땅에서 좋은 기회들, 그것들을 보는 눈을 놓치게 됩니다. 좌파에 빠지는 그 결과 더 가난해져요. 이거는 뭘 하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왜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질까요? 그거는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뷰 때문에 그래요. 뷰. 자, 어느 사회나 좌파와 우파가 있죠. 현대사회는 우파는 전반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 기본 세력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뭔가 한 자리 꿰차고 있고 기존에 한 기업을 구성하고 있고 기존에 한 국가의 강함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보통 우파죠. 그래서 우파적 뷰는 성공지향적인 뷰가 많아요. 그래서 우파의 말을 따르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공하게 되고 인생이 더 잘 나가게 됩니다. 사회가 더 잘 나가게 돼요. 하지만 어느 사회나 돈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어떤 사회나 1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등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좀 본인이 많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
대표적인 뷰가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을 혹하게 하기 위한 논리,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이기 때문에 좌파 논리는 기본적으로 좌파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돼요. 더 잘 안 풀리게 돼요. 그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을 혹하게 만들려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중독적이고 뭔가 사람을 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는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좌파 이론들은 빠지게 되면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것도 잃게 되고 좋은 연구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좌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좌파에 빠지면 뭐 제 영상 맨날 몇 년간 봐도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같은 강력한 좌파의 시대, 한국은 정말 이제 좌파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실패하지 말으시라고, 미국 가는 좋은 정보를 얻으시라고 제가 이런 또 좌파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요즘. 왜냐면 특히 최근에 제 채널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 채널에 이제 꽤 오래 구독해 보시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인생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안 풀리는데 제 채널을 보시고 제 채널에서 말하는 대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컨택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방법들을 배우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는데 정말 미국 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드미션도 받으시고 펀드도 받으시고 잘 풀리셨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이 안 풀렸던 원인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좌파였어요. 되게 심각한 좌파여가지고 계속 좌파적인 뉴스만 보다가 미국에서 뭐가 좋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못하게 되고 반미적인 뉴스만 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인생이 꼬이고 유학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제 영상 보시면 절대 좌성향은 아닙니다. 저는 좌파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좌파 논리대로 따르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인생을 성공하는 데는 관심이 많고 제가 더 행복해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좌파 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 이론을 리젝트하고 저는 살짝 우성향으로 살아가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극우 성향을 가진 뭐 그런 정치 세력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과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살짝 우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저의 철학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살아남는 법, 성공하는 법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걸 몰랐었어요. 왜냐면 좌파라서 맨날 반미적인 뉴스만 한국에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좋은 점과 미국에서 뭘 하면 잘 나가는지 알 리가 없죠. 미국의 현지 상황도 알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미국 진출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하겠다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의 도움으로 뭔가 좀 최근에 좀 풀리시긴 하셨는데 계속 제가 이런 좌성향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냐면 미국에 간다고 하면서 좌파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과 본인이 믿고 있는 가치가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좌파인데 본인이 중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중국 이민을 가고 싶다, 혹은 러시아 유학을 가고 싶다, 러시아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좀 되죠. 본인이 믿고 있는 것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 중국 가시면 잘 풀리겠죠. 러시아 가면 잘 풀리겠죠. 그런데 이런 좌성향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간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의 좌파랑 미국 좌파랑 또 안 친합니다. 왜 안 친한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국 좌파는 기본적으로 반미잖아. 반미.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 좌파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반대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좌파랑 미국 좌파랑 안 친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미국 좌파들은 왜 좌파냐? 미국 우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세력의 우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이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좌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국 좌파랑 미국 좌파랑 안 친합니다. 자, 근데 한국 우파랑 미국 우파는 되게 친합니다. 되게 친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우성향이고 한국의 기본 정치의 뿌리가 되는 근간 친미적인 성향, 친미적인 인재들이죠. 그래서 한국은 건국 세력 자체가 친미적입니다. 역사를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대 박사죠. 그래서 미국에서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하시면서 미국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시고 굉장히 친미적인 그런 정권을 한국에 만드셨고, 한국의 정권을 만드신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력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세우는데도 큰 공헌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우파랑 미국 우파는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성향을 가지고 미국 건너오면 미국에서도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향,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분석해 보시고 본인의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좌파, 한국에서 좌파이신 분들은 미국에서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지고 더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또 한번 강조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실 때 한국의 뉴스가 매우 반미적이다, 아주 심각하게 반미적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보를 구할 때 영어로 된 자료를 좀 구하시고 한국 뉴스는 좀 피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정보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소위 말하는 우성향, 본인의 미디어는 보수다, 우파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좀 미국 정보를 얻으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뭘 하면 잘 나갈지를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좌성향의 미디어를 좀 피하시고 우성향의 뉴스를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영어로 된 자료를 많이 보시고 한국 뉴스 좀 피하세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